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년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 협상. 결국엔 토트넘 허스퍼가 바이에른 뮌헨에 1억 유로 기본금에 1억 2천만 유로 옵션 포함 총액 조건을 수락했고, 해리 케인 선수 역시 고민 끝에 바이에른 뮌헨과 4년 계약을 결정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최초 보도와 후속 보도까지 내놓았고요. 지금 각종 독일과 영국 내 공신력 있는 기자들과 매체들도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위한 메디컬 테스트 일정까지 잡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제 공식 발표가 시간 문제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 선수는 과연 어떻게 활약하게 될지입니다. 지난 여름 프리시즌 경기 동안 손흥민 선수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측면 사이드라인으로 벌려서 득점을 직접 하기보다는 보조자 역할들을 많이 했었고, 또 메디슨 선수가 와서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점유했던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슈팅하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케인, 메디슨 위주의 조금 마침표를 찍는 플레이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케인 선수가 떠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공격 파트너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가 떠나는 상황으로 인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득점하는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최신 보도 상황, 영국 현지의 분석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 허스퍼가 당장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8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 10시에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 일단은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에는 케인 선수가 확실히 빠지고 히샬리송의 선발 출격을 예고를 했는데, 히샬리송 선수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뛸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표기된 이제 선발 명단 예상을 보면 손흥민, 히샬리송, 클루세스키 3톱에 로셀소, 비수마, 메디슨의 3미들, 우도지, 판더펜, 로메로, 로얄의 포백과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키는 형태인데, 사실 이 주중에 치렀던 바르셀로나 원정 프리시즌 경기를 생각하자면 체력적인 상태까지 고려했을 때 이 바르셀로나의 경기에 많은 시간을 뛰었던 히샬리송, 비수마, 로셀소의 선발 가능성은 조금 높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치도 이제 메디슨 선수가 이제 왼쪽 메잘라를 맡을 가능성, 공미 자리에 가깝게 이제 뛸 가능성들이 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4-3-3으로 표기되고 있지만 경기 중에는 4-1-2-3 혹은 4-2-3-1의 형태에 가깝게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는 척추 라인을 손흥민, 메디슨, 판더펜이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비 라인부터 살펴보면 판더펜 선수, 물론 오피셜이 이번 주에 났고 프리시즌 한 경기도 함께 뛰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브렌트포드전 데뷔 훈련을 팀 전체 훈련과 전술 훈련까지 체력 훈련 모두를 정상 소화했기 때문에 즉각 선발 출전 가능성도 결코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훈련 영상에서도 손흥민 선수와 환하게 웃고 또 즐기는 모습들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프리시즌 경기 내내 토트넘이 이 높이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실점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플랜 A로 꼽히는 게 로메로 벤 데이비스인데, 이 벤 데이비스 선수가 기본적으로 180대 초반 키에다가 공중전의 약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호흡면에서 조직력 면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판더펜을 써서, 판더펜 자체도 사실 이제 공중전 제공권 수비에 있어서 최대 강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신체 조건 자체가 사실 뭐 벤 데이비스 선수보다 10cm 가까이 크기 때문에 뛸 수밖에 없다. 이번 그 프리시즌 기간 동안 토트넘의 실점 패턴을 살펴보면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보웬의 크로스에 의한 데니 잉스의 헤더골을 허무하게 허용했던 장면들이 있었죠. 이어서 또 웨스트햄전에는 에메르송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무바마가 니어포스트에서 잘라먹으면서 넣었던 헤딩골도 있었고요. 싱가포르 팀의 라이언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오른쪽 팀에서 레스티엔이 반대로 길게 넘겨준 크로스 패스를 아누아르가 배후로 들어가면서 밀어넣었는데, 이 슈팅은 헤더골은 아니었지만 크로스 공격에 대한 배후 커버와 상대 공격수를 1대1로 붙어주는 모습에 있어서 약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풀백 뒷공간, 앞서 웨스트햄전도 그렇고 이 라이언시티전도 뭐 중앙 수비 벤 데이비스의 문제도 있지만 포로와 우도지의 뒷공간이 열리고 이 두 선수의 측면 수비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판더펜 같은 경우에는 풀백까지 가능할 정도로 활동 범위가 넓고 높이 속도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데이비스보다는 판더펜이 나오는 게 뭐 기본적으로 수비 안정감에 훨씬 도움이 된다.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도 이 시칸의 크로스에 의한 켈시의 헤더골로 실점을 했었고, 바르셀로나전도 경기 시작과 함께 하피냐의 크로스를 레반도프스키가 발리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실점을 했었는데, 이 모든 실점들이 크로스에 이은 배후 침투 혹은 헤더 슈팅이었다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판더펜이 들어와서 빠른 속도 그리고 넓은 커버 범위,
운동 능력, 헤더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벤 데이비스를 제치고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미드필더 조합 같은 경우에는 후스코드닷컴에서 로셀소, 메디슨, 비수마를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로셀소와 비수마가 메디슨과 더불어서 올여름 프리시즌 기간 동안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토트넘 미드필더가 맞습니다. 로셀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창의적인 패싱력과 한 타이밍 빠른 패스 공급, 그리고 날카로운 득점력까지 선보였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팀에 녹아들면서 애초에 투자금부터 기대감을 생각한다면 주전자원으로 기용이 됐었고요. 비수마 같은 경우에는 3미들에서의 탈압박과 수비 커버, 거의 특히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는 미드필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프리시즌 기간 동안 또 파페사르를 박스투박스로 활용을 했었고, 올리버 스킵도 그런 역할을 맡겼는데, 로셀소와 메디슨을 모두 쓰기에는 중앙에서의 수비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려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는 이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휴식을 취한 선수들이 아마도 브렌트포드전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많은 선수들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해리케인 선수까지 빠지는 가운데 어리고 젊고 새로운 선수들로만 선발 명단을 구성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비수마, 메디슨, 로셀소가 조금은 공격적인 면에 방점을 찍혀 있다면 스킵과 호이비에르는 수비적인 면에 안정감을 더할 수 있고, 특히 호이비에르는 포백 앞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최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메디슨과 호이비에르가 확실하게 주전으로 나서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경합하는 선수들이 있을 텐데 사르와 로셀소, 스킵 중에는 사르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드필더 중에 가장 지난 시즌 조나를 펼친 선수는 우루과이 대표인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인데 아직 십자인대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어요. 수술 이후 이제는 뛰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직 팀 완전체 훈련까지는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빨라야 9월, 늦으면 10월께에 좀 출전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복귀할 경우에는 주전으로 뛸 수 있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 구성, 말씀드린 대로 히샬리송 선수가 케인 선수의 백업 공격수로 프리시즌 내내 기용이 됐지만 지난 바르셀로나와의 주중 경기에 소화 시간이 중요해요. 히샬리송이 76분을 소화했고 로셀소는 90분 풀타임, 비수마도 풀타임에 가까운 88분을 소화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프리시즌 내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속에서는 왼쪽 윙포워드로 가장 뛰어났던 선수가 페리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도 양발 크로스가 좋았고 솔로몬도 사이드라인에서의 플레이가 좋았지만 크로스 자체의 질과 또 왼쪽 풀백과의 협업 플레이에 있어서는, 또 왼쪽 풀백의 수비 커버 능력에 있어서는 페리시치가 가장 좋았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히샬리송, 페리시치, 로셀소, 비수마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의 출전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선발로 나오기는 어렵다. 케인도 없고 히샬리송도 선발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될 수 있고요.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도 측면 사이드 플레이가 좋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최전방, 솔로몬이 왼쪽, 쿨루셉스키가 오른쪽에 배치되는 형태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선발 명단이 구성될 수가 있고요. 메디슨 선수가 왼쪽 메잘라, 그리고 오른쪽에 사르 선수가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이고 호이비에르가 포백 앞을 보호하는 샤흐타르전과 같은 미드필드 라인의 구성이 예상이 됩니다. 또 포백 라인은 말씀드린 대로 레길론도 페리시치와 함께 할 땐 좋은 플레이를 보였지만 바르셀로나전을 뛰었기 때문에 우도지가 선발 출전하고, 오른쪽은 이제 로얄, 센터백 라인은 판더펜과 로메로인데, 만약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더 보수적인 선택을 한다면 데이비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판더펜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골문은 비카리오가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 메디슨 선수가 왔을 때 이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슈팅을 주로 가져간다거나 또 본인이 손흥민 선수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골문을 노리는 플레이들이 많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보조자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과 메디슨이 서로 주고받는 패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많은 패스를 줬거든요.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13번의 패스를 줬고, 손흥민 선수도 메디슨 선수에게 8번의 패스를 줬는데, 라이언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메디슨 선수한테 많이 공을 줬지만 메디슨 선수는 여기서 돌려주거나 또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패스가 오진 않았어요. 다만 샤흐타르전에는 그 양상이 바뀌었다. 손흥민 선수가 많은 슈팅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샤흐타르의 수비 라인이 내려가서 공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견제 속에 다른 선수들에게 내줘야 했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 형태,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경기를 한다면 메디슨의 도움을 받아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 메디슨의 로빙 패스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배우 공간을 빠져들면서 슈팅할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메디슨 선수 같은 경우도 전술적으로 훈련이 덜 됐던 라이언시티와의 경기에서는 혼자서 8개의 슈팅을 때릴 정도로 조금 난사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는 슈팅 숫자는 3회로 줄어들었고 오히려 기회 창출, 슈팅을 끌어낸 그 패스만 6개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워졌고, 패스 성공률도 90%에다가 크로스까지도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시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갔을 때는 특급 도움이로서 기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케인 선수가 없는 가운데
상대 토트넘에서 가장 득점력과 결정력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골을 넣는 역할을 맡기면서 솔로몬과 좀 스위칭 플레이도 하고 또 쿨루세스키의 지원도 손흥민 선수한테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계속 쓰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히샬리송 선수가 주전 9번이 될 겁니다. 이빙 스탠바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히샬리송 선수 영입하는데 5,800만 유로를 투자했는데 이게 토트넘의 역대 공격수 영입 이적료 중엔 최고이고 그냥 이적료 지출로 보더라도 역대 2위입니다. 옵션 발동 금액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역대 최고 이적료까지 달성할 수 있는 브라질 대표팀의 9번이기 때문에 결국엔 히샬리송을 주전으로 쓰고 여기에 백업 자원들이 가세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르헨티나 청소년 대표 공격수인 알레호 벨리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다른 팀에 갈 가능성이라든지 2군팀 경기를 소화하면서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19세라는 나이는 사실 지금도 1군 경기를 뛸 수 있는 나이다 보니까 케인이 떠난 시점에서는 다른 공격수들이 추가로 영입된다면 임대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히샬리송의 백업으로 자리할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히샬리송 선수도 문전에서 비벼줄 수는 있겠지만 높이에 큰 강점이 있지는 않거든요. 벨리스 같은 경우에는 키가 187이기 때문에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9번 자리에 이제 주전 자원으로 키울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명 갖고 시즌 전체를 운영하기는 어려워요. 벨리스의 나이와 경험까지 고려했을 때는 전방에서 9번 역할, 타깃형 스트라이커, 게다가 득점력까지 있는 선수를 찾아야 되는데 블라우비치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토트넘이 센터백도 한 명 더 영입해야 되는 가운데 블라우비치에 대해서 요구한 이적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고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 선수가 바로 이란 대표 공격수인 메흐디 타레미입니다. 타레미 같은 경우는 내년 여름에 포르투와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타레미의 상황을 봤을 때 포르투가 올여름에 반드시 팔고자 하고 있거든요. AC 밀란이라든지 다른 이탈리아 클럽들과도 연결이 됐었고 잠시 맨유와 연결되기도 했었지만 아시다시피 맨유는 호일룬을 영입했고 또 이탈리아 팀들은 토트넘과 경쟁조차도 안 될 정도로 자금 상황이 어려워요. 현재 시장 가치가 1,800만 유로지만 포르투가 경쟁이 붙어있기 때문에 2,000만 유로 이상의 좀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케인 선수 이적으로 1억 유로를 최소한 확보한 토트넘이 충분히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타레미가 올 경우 사실은 검증된 득점력을 갖고 있잖아요. 2020-2021 시즌에 포르투에서 포르투갈 리그 16득점 15도움, 득점과 도움 모두 대단한 모습을 보였었고 또 2021-2022 시즌에는 20득점 13도움, 게다가 지난 시즌에는 22득점 8도움으로 3시즌 연속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리그에서만 기록을 했었고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리그 7경기에서도 5득점 2도움으로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 유럽 최고 무대에서도 기량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타레미 선수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타레미가 올 경우에는 히샬리송과 타레미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다시 왼쪽 측면은 손흥민, 페리시치, 오른쪽 측면은 클루세프스키, 솔로몬 이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브라이언 힐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수술까지 받다 보니까 이적도 임대도 어려운 상태가 됐고 전방에 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3톱의 구성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남은 또 이적 시장 기간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헨트에 오르반 선수도 거론이 되고 있고 다른 이름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긴 하거든요. 노팅엄의 브레넌 존슨 얘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타레미 같은 선수가 185의 키에 또 타깃형 플레이도 가능하고 득점력도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또 득점을 하도록 만들 수 있고 또 이 전술이 잘 통한다면 영입 대상 선수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시즌 중에는 이런 역할들을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많이 소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와서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이느냐가 또 앞으로 토트넘의 이적 시장의 방향까지도 좌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히샬리송 선수를 선발로 쓰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에 두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주중 경기를 소화한 히샬리송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히샬리송이 90분 풀타임을 소화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히샬리송도 기본적으로 윙포워드로 시작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이 함께 뛰더라도 둘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슈팅하고 골을 넣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케인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전력상 손실은 맞습니다. 대안 공격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토트넘의 승리를 낙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지는 않아요. 후스코어드닷컴도 2대2 무승부를 예상했고 게다가 이 경기가 브렌트포드의 홈에서 열리기 때문에 브렌트포드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 물론 브렌트포드가 지금 아이반 토니가 징계로 뛸 수 없고 골키퍼 라엘까지도 떠나는 분위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렌트포드가 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 주요 17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배당률 전망을 보면 브렌트포드 승리가 2.77
2.11배, 무승부 3.59배, 토트넘 승리가 2.46배로 그래도 토트넘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무승부, 이 경기는 약간 비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어요. 이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득점력을 좀 다시 폭발시키면서 또 토트넘의 공격 축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서 승리를 한다면 케인이 떠나면서 남긴 자금으로 조금 더 과감한 리빌딩, 좀 대대적인 리빌딩으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심에 케인이 떠난 득점력 공백을 손흥민 선수가 대체해주고 메워주면서 2021-2022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했던 그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토트넘 허스퍼가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또 어떻게 플레이할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지켜보고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